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에코자이 아파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의 위치에 대해서 서대문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의 서부, 중서부 쪽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마포구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은평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중구, 종로구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서대문이라는 그 명칭 자체, 서대문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서대문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철거가 되었어요. 철거가 되면서 이제 현재는 없는 구다,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대문구는 서울의 최초 7개 중에 하나였어요. 7개의 구 중에 하나였고, 근데 또 이제 그 처음에 7개 구 중에 하나였지만 그만큼 또 서대문구로부터 많이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가 되고 많이 분구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서대문구 자체의 면적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고, 서대문구의 특징 중 하나는 산이 많죠. 그래서 서대문구의 가운데 산이 위치해 있고요. 또 대학교가 많아요. 대학교가 또 많아가지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동과 동 간에 좀 단절된 느낌이 있고, 또 주택지구는 북쪽, 또 서쪽, 남쪽으로 또 구분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대문구에는 젊음의 거리로 유명했던, 현재 지금 상권이 거의 몰락하고 있고 쇠락하고 있는 신촌이 또 유명하죠. 그리고 또 대학교 많다고 했는데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경기대 서울 캠퍼스, 추계예대 등 굉장히 많죠. 현재 그렇게 대학교까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불리우는 이 남가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가좌동은 왼쪽으로는 북가좌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은평구 응암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서대문구 홍은동과 연희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마포구 연남동과 성산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재울 뉴타운, 여기 과좌라고도 하는데 가재울 뉴타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가재울이라는 지명은 갓이라고 이제 가장자리와 울이라고 해서 마을이 합쳐진 조합이로 우리가 가좌라고 불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가좌동은 가좌역을 여기가 위치해 있는데, 이 가좌역을 제외하고는 역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죠. 특히 이제 지난 30여 년 동안 버스 교통도 매우 불편한 곳으로도 유명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좌역이 가까운 동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가좌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명지대학교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이제 버스를 통해서만 이 가좌역으로의 접근성이 가능하다. 이런 좀 단점이 있다. 그리고 또 이 가좌역이 경의중앙선이잖아요. 우리 경의중앙선 하면은 배차 간격이 좀 긴 점으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점도 좀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가좌동의 행정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남가좌동은 크게 남가좌 1동, 남가좌 2동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재울 뉴타운을 이 가운데로 나눠서 여기 모래내로 15길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래내로 15길이에요. 이 모래내로 15길 위쪽은 남가좌 2동, 아래쪽은 남가좌 1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가좌 1동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재울 뉴타운의 핵심 구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가제울역과의 접근성이 그나마 좀 좋은 편이고 가제울 뉴타운에서도 교통이 좋은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근 일대가 또 평지로 되어 있어요.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제울 뉴타운의 대단지 아파트인 또 DMC 파크뷰자이 아파트가 거의 면적의 50% 이상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아파트 단지들로 다 이루어져 있죠. 여기 DMC 금호 리첸시아, 그리고 레미안 남가자 2차, 어떻게 보면은 가자역의 초역세권 단지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지금 열심히 건축 중에 있는 DMC 가제울 아이파크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자역 역세권 상권과 또 한때 굉장히 유명했지만 금호 리첸시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리고 지금 가제울 아이파크가 생기면서 이 굉장히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그 모래내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모래내 시장 주변에 굉장히 시장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만 좀 여기 굉장히 많은 대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기 초등학교 한 군데만 있어요. 가제울 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다는 점, 한 군데만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가자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곳은 이제 가제울역과의 접근성은 좋지 않죠. 좋아지지 않는데 또 버스 교통편도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가자 이동하면은 여기 명지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 명지대 건너편 쪽에 모두의 거리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또 먹거리촌들, 맛집들이 상당히 많이 즐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여기 남가자 일동이 이제 준신축 단지들로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섞여 있어요. 2000년도에 지어진 여기 DMC 레미안 클라시스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 후반에 지어진 뭐 DMC 센트레빌이라든지 또 최근에 지어진 여기 3대장 아파트 있죠? 센트럴 아이파크, 에코자이, 루센티아, 여기가 최신축 아파트들. 그래서 구축과 이런 준신축과 이 신축 아파트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 또 빌라 단지들도 곳곳에 많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빌라 단지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와 에코자이 이 사이 도로 있죠? 여기가 내리막길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오르막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연희중학교 지나자마자 클라시스가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면서부터는 평지로 변하죠. 평지로 변화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지대 건너편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단지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아까 여기는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연가초, 연희중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중학교가 하나 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긴 하죠. 나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쪽 일대에 좀 학교가 부족해 보이는 거는 그런 좀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DMC 에코자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왼편에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MC 레미안 클라시스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위치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제울 뉴타운의 거의 메인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의 이제 아랫부분 쪽으로 해서 DMC 뉴타운의 메인 DMC 파크뷰자이와 이제 그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파크뷰자이 2단지와 이제 여기 레미안 이편한 세상 2단지가 같이 이렇게 원형을 아래쪽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렇게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요. 단지 내 상가동으로 해가지고 여기 루센티아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상가동들이 이렇게 돼 있고, 또 파크뷰자이 상진의 상가도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제울 중앙공원이 있는 쪽까지 해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된 구축단지인 북가자 3호 아파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곳곳에 이제 DMC 센트레빌 아파트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넓게 다가구 주택 빌라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북가저동 일대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도로상에 이제 그 김병주 도서관이라고 신축 도서관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 점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흰색 점선 이쪽 위로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좀 더 가면은 이제 수색동이 있거든요. 수색동, 증산동 이렇게 있는데 수색, 증산, 뉴타운 여기 그래서 수색, 증산,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인 DMC 센트럴자이 아파트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불광천이 이렇게 흘러요. 불광천이 흘러서 이거를 경계, 이 지점을 경계로 해서 은평구와 서대문구로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 DMC 한양 아파트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레미안 2편한 세상 3단지 1단지의 모습, 레미안 남가자 2차 아파트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북가작 삼거리로 더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선 그리고 경의중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진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확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제가 넓게 더 지도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축소한다고 해야 되나요? 더 축소해서 다른 지역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오늘은 좀 이 가젤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쭉 보시면 돼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도 보이고요. 가자역도 보이고 여기 건너편 쪽은 이제 마포구 성산동 쪽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성산동 이 경의중앙선을 끼고도 성산동 일대 아파트들이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월드타운 대림 성산 월드타운 대림 아파트 분석 영상에서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좀 찍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연희동 일대의 모습이라는 것까지 한번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쪽 해가지고 여기 홍제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네. 홍은동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은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학원가들이 또 곳곳에 좀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지 정경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지 정문의 모습, 그리고 공동현관문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분리수거장, 그리고 단지 내부의 모습과 그리고 주차장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단지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나타나진 않고요. 지도상으로 나타나진 않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레미안 루센티아하고 바로 붙어 있는, 맞닿아 있는 부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로변으로 나가는 이 단지 내에서 대로변으로 내려가는 곳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내리막길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거북골로 대로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도상으로만 보면은 여기 갈매연 어린이공원이라고 아마 써 있을 겁니다. 네, 밀집 상권 및 학원가 보시겠습니다. 밀집 상권은요. 여기 이제 우선은 여기 이제 거북골로 도로변으로 해서 명지대 상권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이 상권은 이제 추후에 여기 DMC 센트럴 아이파크 할 때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기 레미안 루센티아 아래쪽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이 내부 상가동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곳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루센티아 상권이고요. 이런 식으로 상가동들이 상당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밀집 학원가 같은 경우는 인근에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홍은동 쪽 좀 더 가야 돼요. 홍은동 쪽에 학원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 아래쪽으로 해서 명지대 가는 길 아래쪽 거북골로 쪽 해서 골목으로 좀 더 내려가요. 그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다. 좀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또 연희동이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네, 이렇게 단지 안내도에서 보시다시피 DMC 에코자이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에요. 조금 멀어요. 도보 이용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세권에 따라서 뭐 선호하는 동이 막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에코자이가 이쪽 편이 더 나아요. 이쪽 편이 더 나은 게 이쪽 상권, 균질성 있는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기가 좀 아랫동 쪽이 낫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강북 횡단선이 작년에 예타 탈락을 하긴 했는데, 강북 횡단선이 있고 또 서부선이 내년 정도에 착공 예정인 서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노선이 양쪽에 좀 생길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서부선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 그래도 여기 가깝죠. 그래도 가깝기 때문에 서부선 역세권 단지가 될 것이다. 조역세권 단지죠. 조역세권 단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연희중 옆에 영가초등학교가 있어요. 영가초가 배정초인데 여기 언덕이 연동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들, 여기가 또 선호하는 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여기는 서부선하고 강북횡단선이 좀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24평 A타입, 그리고 B타입, C타입, 그리고 29평 A타입이 이렇게 형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4평 A타입하고요, 29평 A타입은 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B타입은 3베이 복도식, 여기도 마찬가지죠. 25평 C타입도 3베이 복도식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죄송합니다. 25평 B타입은 복도식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C타입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4베이 마통풍 구조,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가 생각보다 좀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평 실내 사진의 모습이고요.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의 모습과 화장실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네, 세대수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근 초중고등학교 보시면 될 것 같고, 교통호재 아까 말씀드렸죠?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이 생길 예정이고요. 현재는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접근성이 좀 불편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대문구의 특징, 거래지수, 남가다동의 특징이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DMC 가재울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금 열심히 건축 중에 있고요.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 인근에 모래내 시장도 잘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금호 리첸시 아파트도 있고요.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2021년도 전고점 찍었죠. 11억 6천 찍었고, 지금 보시면은 8억 4천, 23년도 최악일 때, 최근 3년간 최악일 경우, 최악인 상황 8억 4천 찍었다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1억까지 지금 거의 뭐 전고점에 도달하기 직전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최고가 12억에 올라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남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강남 접근성은 좋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시청 접근성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디역, 가디역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 접근성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여의도와 마곡도 접근성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DMC역 접근성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판교는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업무지구, 이제 판교역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의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역도 그래도 조금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당가를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딱히 어느 하나의 단지가 막 유독 치고 올라간다, 하나가 막 1등으로서 대장으로서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런 느낌은 없고요. 우선 이제 이 가좌역과의 접근성 여부, 그리고 대단지 여부, 또 평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또 신축이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기 DMC 파크뷰자이하고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단지도 넓고 세대수도 많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대장 단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평당가가 여기 위보다 좀 낮게 형성된 이유는 역과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이런 단지가 4개에 막 이렇게 나뉘니까 접근성이 좀 불편한 단지들에서 좀 낮은 거래가 됐어요. 좀 낮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그 평균적인 평당가를 좀 낮게 형성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가가 좀 일부 깎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파크뷰자이와 이 편한 세상이 대장 단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축 단지의 역세권이지만 세대수가 좀 아쉬운 이제 금호 리첸시아와 역과는 살짝 거리가 멀지만 신축에 1000세대가 가까운 레미안 루센티아, 그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또 신축 단지인 DMC 에코자이 아파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의 아파트가 이 아파트 파크뷰자이와 입현한 다음에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축 단지임에도 역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이 DMC 센트럴 아이파크가 그 다음 평당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축 단지인 DMC 센트레빌 역과의 접근성은 좋으나 이제 구축에 접어든 레미안 남과자 2차, 그리고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 단지가 가장 오래된 DMC 한양, 그죠? 역 접근성이 가장 좋지 않은 DMC 두산 위브, 네. 그리고 단지도 오래됐고 위치도 좋지 않은 여기 북가자 3호, 그리고 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평당가를 나머지 단지들이 형성하고 있다. 좀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3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평균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DMC 에코자이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72점을 취득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아무래도 서울시 구들 중에서 좀 중하급지에 속하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가데일 뉴타운 신축 단지에 또 초등학교가 인근에 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역과의 접근성이에요. 역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조금 감점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요. 명지대 인근으로 해서 또 서부선, 또 강북횡단선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만 위치해 있어가지고 철도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점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또 보고요. 또 파크뷰자이 2단지 옆에 가재울 중앙공원 쪽에 또 서울 서부권 최초의 도서관 김병주 도서관이 작년 11월부터 착공 시작해가지고 2027년에 준공 예정이라는 점, 또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요. 그 북가자 3호 아파트 위쪽으로 해가지고 북가자동 80번대 일대 주택 단지들이 북가자 7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또 현재 가자역 인근으로 가재울 아이파크 아파트가 열심히 건축 중이고, 가재울 아이파크 바로 아래로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좌원상가 드디어 7월 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죠.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뭐 그걸 가지고 여기 아파트를 뭐 투자를 해야 되네 이런 것들을 따질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인근 일대들이 개발이 되면은 상당한 입지적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이다. 좀 이렇게 가재울 뉴타운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DMC 에코자이 분석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